안녕하세요. 6월 29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미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간밤에 미증시 마감 상황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중에 다우 지수만 약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국채 금리가 1.5bp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를 맞이하고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뺄 수가 없죠. 이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과 이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번 제가 가져온 화면인데요. 좌측이 미 3대 지수고 우측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좀 이제 장중에는 좀 많이 매수와 매도를 많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나 엔드스테이트 결과물은 어떻다? 우상향하고 있다. 네, 미국 3대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시아 증시하고 또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들도 되게 옵션 이제 포지션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수는 강세를 보인다. 그 모멘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미증시 마감 상황 좀 짚어주셨습니다. 미증시는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해소가 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52%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마감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매번 매 시간마다 전문가님이 많은 걸 알려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매일 이제 보는 대형 지수들 있잖아요. 네. 이 3대 지수를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서 네.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초심을 잃을수록 어떻게 하나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3대 지수, 대형 지수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자. 라고 좀 주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초심을 잃으셨나요, 혹시? 저는 잃지 않았는데 네. 시장의 방향성이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냐, 이 모멘텀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론적인 문제, 원론적인 이 지수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다우 지수는 흔히들 알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이제 산업 지수라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위주로 편성이 돼 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좀 포커즈를 잡고 가야 될 S&P 500 지수인데요. 네. 이게 이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포스에서 지수화해낸 그런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원론적인 것은
원래는 이제 S&P 글로벌 1200 지수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서 500개의 종목을 추려내서 우량한 종목들로 편성을 해서 이제 지수화시킨 것이 바로 S&P 500 지수인데요. 이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했어요.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500개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으로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탈리아 업종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보자면 S&P 500 지수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S&P 500 시장 지도예요. 보시면은 이게 총 5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알파벳 A, 알파벳 C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한 504개 정도의 종목이 편입이 돼 있는데요. 이 기업 이제 분류별로 나눠 보자면 제가 가끔씩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업주가 400여 종이 되겠고, 그다음 은행주가 한 40여 종, 그리고 공공주가 40여 종목, 그리고 마지막 운수 업종이 20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0개의 기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네. 바로 이 S&P 1200 글로벌 지수에서 따내온 거예요. 네.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지수가. 근데 31개 국가와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봐봐요.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 기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덩어리 모체인 1200 글로벌 지수는 시가총액 70%가 세계에서 산출화해서 지수화 시켜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움직이면 반대로 세계적인 증시도 같이 움직인다. 또 반대로 글로벌적인 다수의 국가들이 하락세를 맞이하면 미국도 반대로 하락을 맞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지수들을 보면은 계속 사이클이 돌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점으로는 국내 주식은 9시부터 시작을 하죠. 네. 정규 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예요. 그리고 5시,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런던장이 개장을 합니다. 네. 네. 런던장이 개장을 하고 또 저녁 10시 반이 되면은 미국 시장이 개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새벽 6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6시가 되면은 딱 미국 시간이 끝나면서 미국 시장이 폐장되면서 종가 마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딱 1시간 쉬었다가 다시 바로 글로벌 지수, 선물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 지수 기준으로 7시부터 다시 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1시간 빼고 23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딱 오후 3시까지만 딱 하고 딱 눈을 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식에 대한 해안이 조금 좁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지수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기에도 많이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정보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이 노력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전문가인 제가 이 빅터 노란 톡방 안에서 일일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도 추가적인 뭐 브리핑 해드릴 게 있으면 계속 해드려요. 이런 것처럼 글로벌 지수를 봐야 하는 이유와 개념을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 게 많은데 설명이 좀 길어졌죠? 네.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나스닥 100 시장 지도예요. 그리고 다우지수 보시면은 약간 중첩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산업지수인데 왜 이런 테크놀로지, 빅테크 기업들이 왜 껴있을까요? 이게 네. 미국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그런 국가예요. 예. 웬만하면 이 미국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들도 편입을 많이 시켜주고 또 여기서 편출되는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다수 종목들이 편출되고
또 그리고 소외돼서 이제 주요 지수에서 소외돼서 상폐가 된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좀 많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현실적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기업들도 ESG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셀 지수인데요. 네. 네, 중소형주예요. 네, 이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것도 체크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봐도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다들 시장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첩되고 그 안에 많은 상품이 존재하고 다양한 주식들이 있는데요. 마치 미국 주식은 촘촘하게 좋은 것들만 꿰차 놓아서 묶어 놓아 이쁘게 포장한 선물 상자 같아요. 저는 이거를 미국 증시,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돈을 뿌리고 시장은 선물 상자 같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먹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물론 고점에 대한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띄워줄 것이다.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지수에 대한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가져오면서 개념을 잡고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려면 이런 글로벌 지표들로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그동안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언급을 했던 미증시 지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글로벌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시장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는 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좀 생소했던 러셀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쉽게 브리핑해 주시니까요. 큰 도움 얻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미증시 지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직 다 말씀 안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이 끝났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맞아요. 계속 급락했다가 요즘엔 또 그래도 반등세가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3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 지도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과 이 비트코인 시장 지도인데요. 이 도미넌스라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 네. 지금 약 2시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47%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특히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영역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붉은색 계열이 음의 영역. 맞아, 우리 시장이랑 반대죠. 서양은 이제 반대 개념이라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색상만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이제 BNB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아직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3만 달러를 지지 영역으로 확인하고 이대로 계속 버텨주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가상 자산에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우리 국내 주식에도 여럿 있죠. 이제 두나무 상장 관련돼서도 아직 관심을 못 받고는 있는데 조정이 많이 받았죠. 그런 것들 지속 추적하려면 이런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들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아직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3만 달러만 지지를 해준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도
대응 방법을 또 세워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그 전에 제가 네, 또. 6월달 수익률을 한번 그쵸, 이걸 체크하고 봐야죠.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최근 할게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6월 한 달 동안만 수익률이 벌써 170%가 넘었어요, 전문가님. 네,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네. 몇 종목 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수익 청산은 안 하셔서 그냥 공개는 안 그걸 하신 청산하면 건가요? 이제 200%를 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71%에 달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1조 달러가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백악관이랑 합의가 돼가지고 그 인프라 투자 산업 지수들이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진입해서 금요일 날 청산했는데 그 수익률이 무려 13% 이상 됐다. 와. 물론 이제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지 못했어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 내다가 다시 어깨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도 AI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충분히 내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13%가 어디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한 종목도 과감하게 보여드릴게요. 서한이랑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쌍방울 오늘 진짜 크게 올랐는데 오늘 쌍방울 안타까워요. 올랐죠. 근데 어제 네. 저는 단타로 당일 진입해서 우리 하루만 봅시다 해가지고 손절가 잡고 갔는데 손절가 딱 1원 남기고 터치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길래 그냥 손절했는데 오늘 바로 반등을 해줬죠. 전문가님도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니 뭐 다음 근데 나올 때. 너무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본다. 그리고 쌍방울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뭐 이제 거래 창구를 다 확인을 해요. 네.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누가 이렇게 몇만 주씩, 몇십만 주씩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쌍방울이나 서한 같은 경우에도 뭐 종목은 잘 봤어요. 서한도 오늘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 두 종목은 단타로 가자. 왜? 정치 테마가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제가 네. 뒤에서 설명드리겠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가지고 손절을 잡고 갑시다, 여러분. 네, 대신에 수익은 못 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해서 우리 노란 톡방 안에서는 수익을 내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전문가만 안 듣고 손절 안 하시다가는 나중에 크게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네, 좀 득이 됐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득이 네.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산업 지수들에 대한 모멘텀이나 네. 아니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수급을 잘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죠. 다른 종목들 이어서 좀 더 예, 볼까요? 뭐 좀 더 볼까요? 네. 와, 보혜 양조도 네. 8% 가까운 수익 보셨고요. 맞습니다. 대성창투도 지금 핫한 종목 다 들어있네요. 네. 두산 퓨얼셀로도 4% 넘는 수익 저는 보셨습니다. 산업주 위주로 하는데 이런 창투사들이 먹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보이면 과감하게 매매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1일 매매했거든요. 21일 날 진입해서 22일 날 청산했어요. 네. 그래서 6% 정도의 수익을 내드렸고요. H1은 당일날 네. 당일날. 청산하셨네요. 네, 맞아요. 와, 4% 넘는 그리고 수익. 이런 쓰레기 폐기물 업체인데요. KG 네. ETS. KG 계열 자체가 뭐 모빌리언스도 있고 뭐 네. 결제하는 기업도 있고 그죠? KG 그룹 자체가 너무 좋아요. 요즘 네.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칠 수 없어서 23일 날에 5%에 달하는 수익률을 드렸었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기관 매도, 공매도가 있어서 그런 차입 공매도 때문에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두산 퓨얼셀 오늘 5만 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오래됐거든요. 6월 9일 날 네. 진입해서 23일 그러네요. 말일에 이제 청산하자 여러분. 네, 뭐 저도 못 버티겠고 사람인지라 청산하고 갑시다 했는데 웬걸 청산하자마자 오늘 5만 한 500원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은 171%지만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한 20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가 한번 볼까요? 네, 다른 종목 더 이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네, YG 플러스도 10% 넘게 올랐고요. 이런 엔터주들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익으로 나오자. 손절을 안 잡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최대한 가격 조정이 많이 온 종목들, 그러니까 눌림이 많이 와서 더 빠질 것 같다,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냥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리고 가격이 적당하게 내려왔고 박앤세일 구간에 와 있으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 어쨌든 3% 이상 수익에 큰 손익비가 좋은 그런 매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원전 수급으로 핫했던 이미 종목이죠. 6월 네. 중순부터 저는 컨택을 했습니다. 당일 청산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더 갔죠. 그래서 더 보실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셨고요. 페노션은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또, 페노션.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저는- 진입을 하시네요. 이제 해운업종에 종사한 사람은 아닌데요. 예. 네. 이런 산업 지수를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수출 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원에서도 여전히 이런 거시적인 측면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산업주들 위주로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 종목들 보시면 바이오주 거의 없어요. 바이오주를 제가 그러니까 IR 실사를 직접 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거래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또 하나 종목을 신규로 진입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딱 잠깐 번외를 했는데 어쨌든 네. 이런 종목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추천하고 또 같이 손절 잡고 익절은 크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희 방송 처음 네. 출연하셨을 때도 해운주들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발틱 운임 지수를 되게 많이 그쵸. 한 30분 떠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근데 종목들 보니까 해운주가 지금 두 종목이나 있는 거 네, 보니까 맞아요. 전문가님의 최애 섹터는 해운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일단 산업주 통틀어서 좀 네. 보고 싶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기술주죠, 아무래도.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부장주들, 수급이 원활한 소부장주들, 반도체 소부장주, 자동차 부품주,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수출을 직접 하는 그런 기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네요. 네. 됐습니다. 또 종목들도 계속 바뀌고 있네요. 워낙 네. 많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에어랑 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자재 가격 상승하고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 폭발로 인한 그런 것을 컨택해서 수익을 냈었어요. 맞아. 이미- 요즘에는 또 눌리고 있는데 한동안 상승할 때 맞아요. 맞춰서 또 수익을 내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월 초에 이미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라 더 갈 것 같지만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 올 때 됐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타겟이 어느 정도 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뭐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노란 일단, 톡방에 네. 들어오시면. 네, 뒤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나운서님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보고 왔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6월 달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7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들을 선정하는 이유를 좀 들어봤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날의 수급에 맞는 종목들을 그 종목의 성향에 맞게 진입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5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이 큰 수익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진짜 순서가 맞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2거래일 연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글로벌적으로는 델타 변이 플러스가 또 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전염력이 그렇게 크다고 해요. 시장에 노이즈가 끼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대략적으로 한번 크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띄었다.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에 PHC 보시면은 또 상한가 갔어요. 어제도 상한가 갔었거든요. 오늘도 가버렸어요. 그리고 대웅이나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거래량은 많았는데 다만 이런 주가 반영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 매도했다라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네. 교육 관련주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런 SNS랑 광고 업종에 대해서 강세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교육에 대한 모멘텀이 딱히 들어올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 인물주죠. 예.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네, 오늘 대선 네, 출마하겠다 맞아요. 선언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이런 교육주 강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은 놓쳤던 부분인데 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섹터를 진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치아 치료 관련된 업종들 강세를 이미 한 3주 전부터 이게 기간 수익률이라는 게 이거 제가 20일 정도 기간을 내놓고 잡은 거거든요. 아, 네. 네. 20일 전에, 10일 전에만 봤어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나이백이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그런 치공, 인공 그 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기업인데 오늘 여지없이 10%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 매출 실적이 다가오는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먼저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이제 여름도 돼가고 있고요. 타이어 교체 시기도 되고 있고 또 이런 타이어 업종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화학 섬유 업종들 같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자동차 생산이 더뎌지고 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요즘에 돼요? 중고차 시장이 예, 중고차 우리 다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네, 되잖아요. 살 때는 보통 타이어부터 갈아요. 예. 그리고 세차 한 번씩 쫙 해주고요, 그죠? 네. 그런 때 빼고 강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어가 소요된다라는 것에 대비해서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이것도 18% 이상 수익률을 내줬습니다. 넥센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내주고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면 될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효성 TNC를 또 5월 말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왜냐면 맞아요. 우리 여름이 오고요. 더우니까 스판덱스 이런 소재 스판덱스 때문에. 소재 강세 보일 거예요. 이거를 75만 원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90만 원 다 갔어요. 벌써. 못 잡은 게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수익 냈는데 네. 5% 이상 갈 때 그때 이제 장중에 실시간 잔량을 보니까 한 300억 이상 쌓인 잔량이 있었어요. 이거는 못 깨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도해서 저도 한 5.7%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웬걸 그걸 기관이 다 사면서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예, 기관도 좀 대단한 것 같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것들 먹거리들 궁금하시지 않아요? 궁금해요. 근데 네. 우리 VIP 저기 앵커님은 맨날 그쵸. 자주 보시잖아요. 네. 네. 근데 맨날 그 타이밍을 저는 놓쳐요. 방송 그 제 때문에. 신호를 잘 보시고 매매를 그럼요.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잘 따라갈게요. 굳이 따라오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 아닌데.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수익률 보니까 눈으로 직접 배가 보니까 아파서. 어때요? 그죠? 네. 네, 이런 것들 제가 종목을 보는 해안 트렌드의 업종을 잘 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앵커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요. 근데 전문가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이렇게 표를 보니까 좀 굵게 표시를 해두신 거는 좀 유망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제 뭔가 힌트가 있군요. 정치 테마에 엮여있는 아. 이제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 중에서 좀 괜찮게 보시는 유망한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진짜 좋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반도체. 더 갈 것 같다. 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네. 한다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통신도 잘 돼야 되거든요. 5G에 대한 업종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이어서 좀 네네. 살펴볼까요? 어떤 거요? 이 반도체 쪽 아, 종목들 반도체. 지금 보다가 제가 네. 말을 끊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고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일단 코미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뭐 주가 상승은 별로 못했어요 아직. 더 남았다라는 거죠.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는 거고요. 이미 많이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따라가기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장비들 보시면 어때요? 크게 상승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아직. 뭐 이제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종목이 그냥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래서 한 몇십억만 들고 이제 시장가로 밀어 올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의미 두지 않되 이건 이제 정치 테마로 엮여서 오늘 같이 움직였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 종목이 좋다라고 좋은데 네, 정치 테마 엮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오늘장 크게 주도를 했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보통 실적 시즌에 앞서서 이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 점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기간 수익률을 또 통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다 싶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큰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쪽을 자세하게 얘기 근데 나눠볼까요? 일단은 네. 앞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업종 섹터를 얘기 드렸는데 다음 네. 보시면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사퇴를 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브리핑을 했어요. 네, 오늘 그러면서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 여지없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등락을 보였어요. 네,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인맥주들은 엄청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물줄들 먼저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관련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네. 그다음 최재원 전 감사원장 그리고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이어 이제 지수,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드러내면서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네. 거래량이 엄청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할 종목들은 따로 있었다. 예,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이 세 분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지수가 난도질 당했다. 난도지. 네. 아, 지수를 난도질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윗꼬리를 오후에 엄청 달면서 맞아요. 매도세가 네. 엄청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올 종목들도 아니었거든요. 계속 이제 실적 주도가 되고 실적 시즌이 왔는데 이 정치 인물주들 때문에 그냥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전문가님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일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발표를 하기로 한 게. 네. 근데 이 뒤에 갑자기 이런 변동성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료 해석이라고 소멸로 봐야 되나요? 하기보다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단타 좋아하는 세력이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 파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인물주의 세 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 명의 그 관련주들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단타 그런 매수 매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한번 볼게요. 윤석열 관련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보시면은 아시아경제가 오늘 윗꼬리 한번 보이시나요, 이거? 와, 너무 네. 길게, 완전 길게 달았네요. 네. 이미 상승세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물량을 던지는 그런 제가 봤을 때 다 개인 투자자였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물량을 많이 던지면 있잖아요. 기관들이나 뭐 이제 기관들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라 붙게 돼요. 네.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하고 혹은 팔 때 반대로 더 밀어버리거나 사버리거나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경제나 보성파워텍 이것도 원전 관련주죠. 네. 어쨌든 형태는 좋게 마감을 지었어요.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성파워텍도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오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윗골이 많이 달았죠. 네. 예. 그리고 에너토크 한번 볼게요. 에너토크도 오늘 같은 경우에 갭 상승 출발해서 오전장까지 쭉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렸다가 네. 오후에 다 말아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관련주들, 인물주 관련주들 매집을 잘 하고 있어요. 개인분들이 매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뉴스에 파는,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뭐 부정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게 결국에 주식이잖아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오늘 그런 파티를 많이 했다.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브리핑 드렸는데 어떤 업종, 어떤 인물 관련주에 어떤 업종이 수급이 붙어서 급등을 했다. 요거를 캐치 전에,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급등을 하면서도 한 2%, 3%대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셨고요. 그리고 뭐 기신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신전기 한번 보세요. 윗꼬리 엄청 많이 달렸죠. 캔들의 윗꼬리가 많다라는 것은 매도하는 세력이 엄청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다 그랬거든요. 네. 자, 반면에 한번 볼게요. 이재명 관련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흥국이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 양봉으로 그냥 마무리했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브리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는 우리 현 정부의 공정 법치가 없는 현 정부를 대적해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이 건에 대한 뭐 카르텔 비난 뭐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니까 이런 거는 배제하고 중간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근로, 취업 자리 이런 네. 얘기하면서 일자리 관련주들 엄청 상승세 보여줬고 그쵸? 네. 교육주들 올라왔죠. 그리고 자주국방 얘기하면서도 국방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그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주고받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되게 추상적인 말만 많이 했어요. 추상적인 말만 많이 하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냐? 이재명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자, 이스타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모습을 지켜준 상태로 마감을 지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때요? 장대 양봉 마감 지어서 윗꼬리가 맞아요. 없는 상태로 그러네요. 마감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캔들에 나타난다.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최재형 관련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로만 보세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상승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러게요. 네. 오늘 우와. 18%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종가 마감을 지었고요. 참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개인들인데 네.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들도 같이 동반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거래 창구를 보면서 수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콤도 그렇고요. 오리콤이 5% 이상 상승을 해줬고 네. 대부분이 어쨌든 뭐 망치형 캔들 이상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윤석열 관련주가 초반엔 좋았는데 마지막엔 이제 최재형 관련주 네. 누구죠?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종가 마감을 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메시지를 드렸던 게 주가를 난도질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네. 코스피 종합지수는 오전부터 하락세였거든요. 네. 코스닥 종목은 오전장 끓여놓고 오후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단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가 오늘 시장은 난도질 당했다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오늘장 이슈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정책 관련주들은 강세를 끝까지 보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인물 관련주들은 오후에 출마 선언과 동시에 대부분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인물 관련주로도 수급이 이동했다는 점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됐었던 이슈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입니다.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 반도체가 이제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자동차 전장 부품도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앞서가서 봐야 될 게 바로 5G예요. 네. 제가 좀 메시지를 강하게 들고 왔는데 이거를 뭐 왜 다 준비해야 읽기보다는 할까? 네. 우리 지금 LTE 많이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5G가 되는 수도권 지역도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그런 권역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5G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많은 이제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서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모멘텀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잠깐 조정 장세에 들어와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할 시점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실에서 이 4G에서 5G로 서비스가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메시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 이거 이제 테슬라가 강력하게 밀고 있죠. 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능동형 로봇으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이 로봇들도 지금 일부 테스팅 중에 있고요. 좀 휴머니즘으로 따지면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기업의 발전성으로 따지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그냥 장난감처럼 시판이 되다가 네. 점점 본격화되는 게 기업들이 이 대형 드론을 수용하고 이거를 뭐 응용하자면 정밀 농업에도 쓰고 있고 뭐 이제 배달도 이제 할 것으로 지금 많이들 테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통신이에요. 통신 광역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 잘 되겠지. 테슬라 주가 매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 5G를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 시즌 이후에 이제 광역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의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져와 봤고요. 좀 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실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 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게 뭐냐. 예. 이런 핵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전국망 조기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망 구축을 아예 통째로 4G에서 5G로 갈아야 되는데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건설 시행 단계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좋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얼마 네. 안 남은 거죠. 네, 조금 제가 좀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5G 관련주들 하반기 수주 기대감으로 좀 그동안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받는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또 노란톡 방에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G 관련주들 그러면 눈여겨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종목들을 좀 추려주세요.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테마주랑 같이 이렇게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본업에 충실한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 조정이 많이 온 종목이면 네. 유효합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을 네, 보자. 맞아요. 가격을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언제 매수하냐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 고점에서 매수하느냐 아니면 충분히 가격 조정이 와서 저가에 와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냐.
근데 이 저가라는 것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기업 펀더멘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5G 업종을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국면이 왔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그중에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대장주예요. 네. 오이솔루션은 굉장히 오이솔루션. 대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정도 어느 정도 와 있고요. 제가 5월 중순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사야 된다, 사야 네. 된다 했는데 저도 종목 편입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놓치게 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매수할 타점 왔습니다.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한 50% 좀 안 되게 조정이 왔는데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 언제 매수해야 되냐? 좀 더 기다려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나머지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게 아니라 바로 텔레필드입니다. 첫 오, 번째는 텔레필드. 텔레필드요? 총 3종목 정도 들고 왔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자, 번째 종목은 텔레필드 한번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광전송 장비 등을 개발하는 개발하고 이제 판매하는 통신기기 장비를 판매하는 전문 업체인데요. 네. 재무 자체도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총 3번의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너는 적정 주가가 마치 4,000원이야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눌러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종목 더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보고 있고요. 2배 이상이요? 네, 그렇죠. 우와. 결국에는 네. 이런 종목들을 딱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이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도 비슷해요. 하는 사업 영역 자체는 비슷해요. 통신 장비, 뭐 휴대폰, 반도체, 그 외에 이제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의 구조물 이런 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네. 서진 시스템 자체는 앞전에 봤던 텔레필드보다 재무 상태는 더 좋습니다. 이 YOY 대비해서 매출액이 7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번 당분기도 더 실적 컨센서스가 뭐 추정이긴 한데 실적 추정 컨센서스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어때요? 편향된 테마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수급을 못 받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이제 매수 유효 타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오늘 세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전문가님 네. 나머지 마지막 종목은 톡방에서 공개해 주실 건가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비싼 차례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진짜 네. 저 좋은 거 많이 가져왔어요, 그럼요. 여러분. 네. 수익률을 보면 알죠. 네. 꼭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 통에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중목이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유망한 종목들 어떤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진입 시점까지도 잘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네,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